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러나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오늘 어제 안세영 선수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의미심장한 말들이 꽤나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씩 이제 따져볼 텐데, 먼저 금메달을 딴 뒤에 협회를 향해서 울분을 토했던 안세영 선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 10대를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정말 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것 다 참고 환호 뭐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포효하고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상에 시달리면서 그걸 혼자 견뎌내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저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벌써 20일 정도 흘렀습니다. 여전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연욱 의원이 안세영 선수와 통화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연욱 의원과 직접 저희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선수 본인이 그 현안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 상당 부분 본인의 이제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약하는 점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좀 얘기했고, 시대 추세에 맞게 좀 변화해야 된다. 협회 규정이 충분히 조금 조율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국가대표로서 계속 활동하고 좀 선수로서 기량도 더 발휘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상이 완쾌가 되면 계속 시합과 선수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여러 가지로 협회가 먼저 바뀌어줘야 된다. 바뀌어준다는 전제하에 나는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국가대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바뀌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는 뭐 바뀌기를 바라는 게 지금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잖아요. 바람이고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세영 선수의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세영 선수는 당분간은 국가대표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갖고 있는 규정은 여자 선수의 경우 만 27세까지 국가대표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국제대회 출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력 7년 이상, 그리고 나이가 만 27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안세영 의무복무 선수는 같은 건데. 7년은 채웠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22, 지금 22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5년 동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보면 대표팀에서 뛰지 않으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 근데 나는 이 규정이 불합리하고 오래된 낡은 규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바꿔달라. 근데 협회는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는 그 불합리한 규정을 따라서 가지 않겠다. 그렇다면 국제대회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아마 다퉈야 될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해결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인데, 안세영 선수 지난 16일에 있었던 협회가 이제 주도했던 협회가 주최했던 조사위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문체부에서 이사회 의결 거치라고 했는데 협회가 바로 본인에게 오라고 하니 이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었다. 협회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 중에 하나인데 협회가 주도적으로 조사 심의를 연다? 여기에 나보고 오라고 한다? 이게 맞나? 내가 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식으로 되면, 근데 문체부가 이런 협회를 통해서 하라고 정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출석할 용의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출석할 용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고. 근데 문체부는 왜 대체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겁니까? 문체부는 내부적으로 지금 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뭐 셔틀콕 페이백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태규 회장의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그 외적인 부분 안세영 선수와 직접적인 관련된 대표팀 관련된 부분은 안세영 선수가 장민환 차관을 만나서 네.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경청한 19일에 상태인데 만났죠. 네.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체부가 진상조사위를 하고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위를 하고 그 중간에 대한체육회도 진상조사위를 열겠다 그랬어요. 근데 상급단체가인 문체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진상조사를 꾸리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사회 정관도 따르지 않고 네.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세영 선수로서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보신 것처럼. 네. 근데 안세영 선수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 순간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라진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 네. 더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뭐 안세영 진상을 선수를 조사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부를 수가 네. 없는데요. 뭐. 근데 19일 날 이제 장미란 차관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공개로 이제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뭐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고 뭐 불만도 터뜨리고 또 차관이기 이전에 운동했던 선배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얘기 좀 들으신 바 있습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좀 뭐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 안세영 선수가 지난 뭐 올림픽 이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규정을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넓고 오래된 시스템과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규정, 나이 제한 규정과 개인 후원을 제한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고쳐달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뭐 막내로서 중학교 때부터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막내로서 뭐 선배들 방청소, 빨래 등을 도맡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로 인해서 힘들었던 점,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장민환 차관 역시 운동 선배이자 선수촌 경험이 풍부한 선배로서 이런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공개 만남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문체부가 움직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이 지금 안세영 선수 만났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좀 실현될 수 있는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선수단 초청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좀 실어줬는데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그 뭐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경기를 보여주셨고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세영 선수가 통화했고 그리고 장미란 차관 따로 만났고 그리고 22일에는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 위원들 이제 상임위가 따로 딱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상임위원들도 만났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협회가 규정을 안세영 선수가 원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세영 선수만 배드민턴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섰고 정치권이 나섰기 때문에 실제로 협회가 이 규정들을 더 유지할 명분은 많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쨌든 이 규정은 지난 2018년에 우리 법원에서 네. 선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로컬룰이잖아요. 네. 로컬룰이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결정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유지할 수 없는데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안세영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28년 만에. 네, 그리고 남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덴마크의 악셀슨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악셀슨은 덴마크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채로 나옵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리고 악셀슨은
덴마크에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두바이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올림픽 무대에 나오기 직전에 덴마크 대표팀과 협의해서 올림픽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국제대회는 악셀스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두바이에 거주하는 이유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을 용이하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 메디컬 체크 역시도 부상 관련 이런 체크 역시 개인 팀을 짜서 움직입니다. 남자 배드민턴 단식 1위는 이게 가능하고 여자 배드민턴 단식 1위는 안 된다는 이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하, 몰랐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실 텐데 어찌됐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걸 안세영 선수가 또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최고의 선수로 꼽히기도 했었거든요. 안세영, 신유빈, 김우진, 이제 오상욱, 김예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다라고 이제 꼽혔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1위입니다. 39%.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있고 국민들이 안세영 선수에게 박수도 많이 보내주고 안세영 선수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쉽진 않겠지만 그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